근데 찬우 특징이 뭐냐면은 작을수록 좋은 거는 다 커요. 얘가 길수록 좋은 거는 다 짧아, 클수록 좋은 거는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어떤 하나만 갖고 태어나도 인생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들을 찬우는 다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 그러죠. 보통 너 고작 키 작은 거 하나 갖다 그런다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일침을 그런 식으로 놔야 되는 거지. 리서평 결국엔 남자는 돈이 다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야 또 용찬우 봐봐 이 새끼야, 포르쉐 타고 롤렉스 차고 압구정에 사무실도 있고 강남에 오피스텔 그 비싼 데서 월세 400만원짜리에 살아도 여자 못 만나잖아. 이래도 돈이 다야? 쿠우님이 희망을 얻으셨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희망을 갖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24살인 저는 용찬우님 덕분에 돈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서는 어지간한 미친놈을 건드린 거예요. 세상이 존나 만만해 보였겠지.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탐정업체에다가 제가 2,890만원 썼습니다. 그 정도 써서 조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써가지고 더 조질 생각입니다. 내가 너 조지려면은 진짜 얼마든 아깝지 않아. 찬우가 이번에 폭행 전과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우의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안 그래도 찬우를 좀 거의 이제 많이 혐오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찬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지금도 난이도가 완전히 극상인데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맞게 딱 뜨더라고. 여자들이 전과자에 대해 과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이거를 조금 이렇게 찾아와 봤어요. 지인이 소개팅 해주겠다고 하도 그래서 소개팅을 했어요. 남자도 키가 크고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았어요. 말빨도 좋고 매너도 있고 흔히 말하는 기생오라비 플러스 남자다움 플러스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남자래요. 야 씨. 솔직히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3번 정도 만나다가 사귀기로 했고, 소개팅 주선자가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못 만난다고 본인 자랑을 하도 해서 밥도 비싼 거를 사줬어요. 그런데 완벽남이 전과자였네요. 진짜 누가 봐도 매력남이었고 다정했는데 알고 보니 폭력 벌금 낸 적이 있대요. 이게 찬우랑 완전히 동일한 거죠. 찬우도 폭행죄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찬우는 초범인데 200을 냈습니다. 웬만한 변호사들도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해요. 초범이면은 거의 죽통으로 후려갈겨도 200만원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찬우는 200만원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당연히 찬우가 누구를 팬 건 아니에요. 그 고사리 손으로 누구를 팼겠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자기한테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래, 가까이 찍으래. 사람들이 좀 멀리서 예의와 매너를 지키면서 이렇게 찍고 있었더니 왜 그래, 야 가까이 가서 찍어, 가까이 가서 찍어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찍었더니 갑자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이걸 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폰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폭행죄가 맞나? 아무튼 간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찬우랑 동일한 전과가 있는 남자였다. 남자친구들과 술 먹다가 술 취한 친구가 실수를 얘기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자 말로는 친구들과 술 먹다가 옆자리와 시비가 붙어서 한 대 때렸는데 그쪽에서 고소해서 벌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더 이상 말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벌금형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폭력 전과자 아닌가요? 전 아무리 직업 좋고 잘생긴 매력남이라도 폭력 쓰는 전과자는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우가 여기에서 조금 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찬우를 좋아하진 않지만 안타깝더라고요. 방금 전에 글 내용을 보셨죠? 완벽하답니다. 흔히 말하는 기생오라비 남자다운 매력을 다 가지고 있대요. 말빨도 좋고 매너도 있고. 찬우는 여기서 이제 단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찬우 특징이 뭐냐면은 작을수록 좋은 거는 다 커요 얘가. 그리고 길수록 좋은 거는 다 짧아. 그리고 클수록 좋은 거는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게 어떤 하나만 갖고 태어나도 인생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들을 찬우는 다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는 길면 길수록 좋잖아. 근데 찬우는 짧아 다리가. 그리고 어깨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어깨도 좁아. 키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키도 작아. 머리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머리도 커. 그래서 이게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 그러죠 보통. 근데 찬우는 그런 총체적 난국을 가진 상황에서 이런 남자도 아닌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전과까지 생겨버려가지고 완벽남이 전과자여도 싫다는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그래서 계속 좀 읽어보면은 그래서 당장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처도 차단했어요. 무서워서. 다행히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주선자가 이 사실을 아나 싶어 물어보니 처음엔 말을 빙빙 돌리다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별거 아닌 사건이라 남자애가 너무 아까워서 소개시켜준 건데 라고 핑계를 대다가 제가 어떻게 폭력 전과자를 소개해줄 수 있냐고 하느니 오히려 네 수준의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냐고 나중엔 저를 비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맞기는 하네요. 내가 아까 이거 글 초반을 읽으면서 살짝 쎄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글 쓰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게 쓴다. 지금 이게
제가 몇 번이나 고쳐 읽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상하게 전과자를 폭력 소개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뭐 이렇게 글을 써놓고 오히려를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2번이나 써놓고 막 정말 이 여자도 약간 똑똑한 여자라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주선자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 이 여자가 이 잘생기고 존잘에다가 뭐 남자다움 기생오라비 같은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남자를 못 만날 수준의 여자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수준의 여자도 존잘에다가 뭐를 해도 전과자라고 해서 다 걸러버렸는데 이 여자보다 더 뛰어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호를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게 되겠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지인 포함된 단체 톡방에 전후 사정을 다 공개했어요. 주선자가 카톡으로 쌍욕하면서 저한테 명예훼손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다행히 다른 지인들이 제 편을 들어줬지만 다른 얽혀있는 친분관계라 단체 톡방은 계속 유지 중이고 주선자가 나가지 않아서 저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주선자는 별거 아닌 일로 제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자신의 명예를 비하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진짜 이상하긴 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타가 났고 얘만 하고, 그러니까 약간 글 쓰는 게 좀 용찬호 같아. 용찬호도 어떤 글이든지 다 오타가 있거든요. 약간 비슷하긴 하다. 전 그 주선자에게 폭력 벌금형 과거 알면서도 소개해준 사실이 불쾌하고 잘못된 일이란 걸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작성했어요. 주선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아직도 아무 잘못 없고 내가 이상하다는 주선자에게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 여성분의 생각이고 이 여성분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다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폭력 전과 그게 뭐라고, 조금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조금 뭐 투닥투닥 할 수 있지, 뭐 그 정도는 남자한테 훈장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 찬호도 전과를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흑자일스님한테는 흑자일스님은 전과자도 아닌데 전과자라고 막 엄청 모함을 해대더니 자기가 이제 전과자가 되니까 전과자는 훈장이래. 그래가지고 찬우는 전과자가 아무튼 훈장이라고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한 상태인데 과연 여자들의 전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자는 그럼 쓰니가 전과자 만날 수준이라는 거임? 주선자가 얼마나 잘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대였으면 날뛰었을걸요? 잘하셨어요. 이거는 뭐 전과자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중에 폭력으로 벌금 낸 경험이 있을 사람이 어딨음. 그렇죠. TV에서 술 먹고 시비 걸고 싸우고 하는 거 자주 나오니까 그냥 별일 아닌가 보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별일이에요. 별일이죠. 별일이죠. 술을 마셨던 시비를 걸었던 자기 보호도 아니고 성인이 자존심이나 이걸로 주먹이 나갔다는 부분에서 이미 비범한 거임. 그쵸? 성인이 그러니까 용찬호 같은 애들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남자들한테 여자를 만날 때 자기가 매력이 없어가지고 착한 거 하나만으로 어필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착하고 뭐 매너 좋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매너가 아니라 굽신굽신하는 거라고 합니다. 찬호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굽신굽신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까이고 나면은 뒤에서 여자 욕하고 다니고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볼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한테 힘을 줘봐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착한 건지 아니면은 착하게 살아야만 이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인터넷에서 뭐 악플 쓰고 뭐 연예인들 뭐 자살까지 하게 할 정도로 악플 쓰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찐따였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진짜 솔직한 말로. 정상적인 뭐 학교 생활을 하고 무슨 이런 사람이 인터넷에서 막 그렇게 남들 저주하고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난 찐따였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남들 욕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자기들이 힘이 있었어 봐. 이 사람들이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저질렀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찬호 같은 경우에는 그 작고 여리여리한 몸에 자기가 조금 짜증난다는 이유로 남의 폰을 떨구게 했다면은, 얘는 만약에 키가 크거나 어떤 몸이 좋거나 정말 정상적인 수준의 이제 평균적인 수준의 남자로만 태어났어도 얘는 폭력 전과가 1범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폭력 전과가 생겼을 정도면 얘가 정말 추성훈 같은 사람 막 이렇게 태어났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 얼마나 진짜 무례배처럼 하고 다녔겠어요. 응? 그리고 제가 그것도 봤어요. 이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깜빡했네. 찬호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여자를 만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결혼 이쪽에서 아무리 남자가 잘나고 뛰어나고 해도 거르는 게 전과자입니다. 뭐 결정사든 뭐 국제결혼 이어주는 업체든 뭐든지 간에 전과자는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찬우의 모든 계획은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심지어 전과 1범이라는 건 거의 확정이고, 뭐 엊그저께 올린 찬우 뭐 인스타 같은 거를 이제 여러 통로로 통해 들었는데 이제 전과 2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홍삼 같은 거 이제 잘못 팔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늘어나겠죠. 전과 3범, 4범 뭐 그냥
그래서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찬호는 지금 회생을 하려면은 돈을 거의 진짜 그냥 돈으로라도 여자를 꼬셔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애초에 그 자기의 매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꼬시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돈으로 꼬시려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 찾아놨었는데 잠깐만요. 연구자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180cm에 연봉 62,500달러, 약 8,125만 원인 남성은 키가 165cm에 연봉 237,500달러, 약 3억 875만 원인 남성과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데이트 시장에서는 키 15cm의 차이가 연봉 약 2억 2,75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찬호는 심지어 165cm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정말로 키가 170이 넘는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인증을 하면 돼요. 본인이 정말 내가 떳떳하게 인증하고 싶다면은 제가 이거 확실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제가 소아과 제가 확실하게 섭외를 해드리겠습니다. 찬호님 키는 소아과 가서 재는 게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소아과는 제가 이제 뭐 아는 의사들이나 뭐든 해가지고 확실하게 섭외를 해드릴 테니까 재드리면 되고. 근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 네티즌 수사대 분들이 이렇게 뭐 길에 서 있는 뭐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벽돌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짜 과학적으로 유추를 해봤을 때 뭐 렌즈의 굴곡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찬호님은 160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호님이 인증만 하신다면 저는 이거를 당장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찬호님을 어떤 모욕하거나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찬호님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키 작으신 분들은 여기서 긁힐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키 180과 키 165가 같은 매력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키가 이제 180인 남자와 키가 뭐 165가 있는 남자여도 저는 매력을 기르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지만 키 180인 남자가 돼지에다가 막 뚱뚱하고 이래도 165인 남자가 뭐 몸도 열심히 만들고 자기개발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가꾸면은 저는 극복할 수 있다는 주의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이런 형님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긁힐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찬우 같은 경우에는 매력 자체가 없잖아요. 남성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기생오래비 이런 거랑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웃긴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너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인성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돈으로밖에 승부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기도 그거를 아는지 자기도 항상 그 여자를 꼬시는 걸 말할 때 돈 얘기만 하잖아요. 성공한 남자, 성공한 남자. 왜냐면은 자기도 알아. 스스로 성공하지 않은 나의 옆에는 그 누구도 없을 거라는 걸 자기도 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게, 내가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연애를 하면서 이 여자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그지가 돼도 이 여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를 남자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되게 성공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찬우는 거기서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이 부분에서는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되는 거지. 나는 자기 객관화가 찬우가 뭐 어떤 부분에서든지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기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얘는 자기도 성공을 해야만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벌써 여러 차례 자기 영상에서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얘는 이제 165cm보다도 키가 더 작은 상황에서 돈만으로 이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재산이 아니라 연봉이에요. 매해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월 3천으로도 안 돼. 얘는 165cm보다 이제 키가 158이라고 쳤을 때, 158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얘는 7cm 정도가 더 작은 거기 때문에 얘는 3천이 아니라 한 이제 4천, 5천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전과 이력까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전과 1범당 연봉이 한, 그 여성분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한 3,600인 전과가 없는 남자, 전과가 없는 연봉 3,600인 남자랑 전과가 있는 연봉 4,600인 남자 중에 만나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냥 연봉 1,000만 원 덜 벌어도 되니까 그냥 난 3,600 만나겠다라고 할 거란 말이야.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고 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전과가 최소한 4에서 5범은 너끈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과가 1범, 2범, 3범, 4번 늘어날 때마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야 되는, 얘가 벌어야 되는 돈을 따져봤을 때는 얘는 제 생각에는 월 1억은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자 강의가 제가 볼 때는 한 많이 팔려봐야 한 2-3개 팔렸을 것 같거든요. 한자 강의를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폭력으로 벌금 낸 적 있음. 화장실 기다리는데 뜬금없이 웬 여자가 쌍욕받고 밀쳐서 머리채 잡고 싸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돼요, 찬호도.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막 이렇게 우는 표시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정상으로 자기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피해자라고 보일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화장실 기다리는데 누가 밀었다고 해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는 정상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두엽이 망가졌거나 어떤 잃을 게 없거나 약간 이런 두 부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력을 쓴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찬호도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폭력 전과가 생긴 이유가 있어. 코 밑을 찍히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아이폰을 쳐서 떨어뜨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체 코 밑을 찍히는 게 대체 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자기가 열받는다고 머리채 잡고 싸울 정도의 여자면은 부부 생활을 나중에 결혼해서 어떻게 할지도 뻔하죠. 전두엽이 정상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치고받고 한 거라 어이없다고 생각만 했는데 경찰서에 다녀왔다. 치고받고 했다고 어이없다고 생각만 했다는 것도 세상 물정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찬우랑 천생연분이네, 이 여자가. 야, 이래서 정말 부창부수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다들 이제 끼리끼리 어울리고 다들 끼리끼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찬호 회생방안은 이거네. 전과가 있는 여자를 만나면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에 전환을 못했네. 내가 왜 찬호는 꼭 전과가 없는 여자하고만 만나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했던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찬호를 너무 올려치기를 해버렸네, 나도 모르게. 찬호도 이은혜 같은 애를 만나면 되는 거구나. 전과가 있는 애를 만나면 되는 건데, 이은혜도 그 전과 3범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호도 이제 3, 4범 정도는 될 거니까 하나 정도는 이제 이은혜도 봐줄 겁니다. 나보다 1범 정도 많은 거는 이 정도 내가 봐주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3범 정도 되는 여자도 4범 나도 존나 짜증나긴 하는데 씨발 그래 이 정도는 봐주자,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하니까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남친이랑 남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남자들이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처음엔 나한테 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그런 거였고, 그걸 들은 남자친구와 그 무리가 시비가 붙었고 쌍방으로 벌금 낸 일이 있어요. 그 남친 지금 현재 남편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요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 저는 이제 남자가 폭력을 쓰고 힘을 써야 될 때는 저는 그거라고, 남자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막 자존심 같은 거를 엄청 부리고 막 이러다가도 우리 가족이 뭔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은 저는 아예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고 도계자 박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싸워야 될 때, 자기 여자나 내 자식들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는 저는 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요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결국엔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찬호는 참 정말 안타깝게 됐어요. 누가 봐도 매력남이었고 다정했고 기생오라비, 여자들이 꿈꾸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기생오라비나 남자다움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찬호 같은 남자인 거지. 찬호가 얼굴은 기생오라비에 몸까지 키워가지고 모든 걸 다 갖췄잖아. 지금 반칙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 남자는 지금 이랬다는 건데, 이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전과가 있으면은 여자들이 걸러버린다. 그래서 찬우의 인생 난이도는 앞으로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 근데 찬우의 회생 방안은 있다는 거 제가 얘기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찬우도 전과자인 여성을 만나면 된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 사람은 이제 끼리끼리 만나는 게 거의 당연하다고. 찬우도 욕심내지 말고 본인 분수에 맞게 끼리끼리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찬우가 정상적인 사람이랑 결혼할 방법을 내가 강구를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어차피 찬우는 본인도 전과자끼리 만나면 되겠구나. 아무튼 간에 전 찬우의 이제 회생 방안, 이게 그냥 찬우의 인생 난이도에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회생 방안까지 이제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해주게 됐네요. 이런 귀한 조언까지 내가 공짜로 해줘도 되나? 이섭님, 용찬호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화는 있었어요. 저는 원래 용찬호가 누군지를 아예 몰랐었는데 이제 용찬호 채널을 하기도 전이에요, 그때가. 저도 이제 유튜버들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용찬호라는 채널이 없었으니까 용호수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용호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뭐야 저게 하고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 유튜버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단톡방이었거든요. 유튜버들이 다 최소 실버 버튼 이상. 그 당시에 실버 버튼이면 꽤 대형으로 쳐줬어요. 그때만 해도 실버 버튼 개봉기라고 하면은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100만들이 넘쳐나지만. 그래서 10만 구독자 이상들만 모여있는 10만, 몇십만, 100만 이상도 있었고 그 단톡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용호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게 뭐야 나는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여자한테 까이고 다니는 얘기를 거기서 막 사람들이 하면서 막 낄낄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뭔데? 그래가지고 얘가 누군데 해가지고 얘 채널을 들어가 봤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아닌데 이 정도면은 되게 그 골빈 여자애들이 꽤나 좋아할 만한 상인데. 왜냐면은 이때 얘도 이제 실버 버튼 유튜버였고 그때만 해도 실버 버튼이 먹어줬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냥 뭐 압구정 같은데 나가가지고 자기 이제 유튜버라고 하고 뭐 이거 다 이런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골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연예인 만난 느낌이고 막 해가지고 넘어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디 나가가지고 여자를 못 만나지는 않을 텐데 라고 했는데, 그때 단톡방에 있던 10명 내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그래가지고 왜? 왜? 이랬더니 그때 바로 나왔던 얘기가 머리가 너무 크대.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한국 남자들이 머리가 다 크지 무슨 뭐 머리 큰 거 갖다가 남자를 거르는 여자가 어딨어. 왜냐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머리가 소두인 남자를 찾는 게 힘든 거지 머리가 큰 게 디폴트란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한남들은. 그래서 머리 크기 얘기를 하더니 아니 뭐 머리 커도 야 나도 머리 큰데 그러면 야, 그리고 그 머리 크다는 얘기를 하는 유튜버도 머리가 상당히 큰 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니가 나 누구한테 머리 크기 사이즈 얘기할 게 아니잖아 그랬더니 얘는 키도 작아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한 애도 키가 작았어요. 걔도 160대였단 말이에요 키가. 그 얘기를 한 애도 키가 160대였어. 그래가지고 아니 네가 머리 크기랑 키로 뭐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얘는 자기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체 머리가 얼마나 크길래 무슨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들. 그러니까 나는 한번 보고 싶어 실제로. 진짜로 얘가 얼마나 그러길래 그 약간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드래곤이라는 네이밍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전설 속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 얘기만 하면은 씨발 뭔 디스테이트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학을 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약간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 같아요.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아니 얼마나 그렇길래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연락주세요. 아주 도움 주실 분들이 아주 꽤나 많네요. 소아과 전문의에다가 그때 뭐 이제 다들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찬우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가 키가 그렇게 작지 않고 비율이 그렇지 않은데 광각 렌즈를 찍어가지고 본인의 그 비율이 박살난 거다. 그 여유인간 새끼들이, 여유인간 추종자들이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우님이 그 소아과에서 그 키 재는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찬우님은 신발을 신고 오셔도 되고 당연히 이제 키를 잴 때는 신발을 벗어야겠지만 저는 맨발로 나갈게요. 맨발로 나가서 저도 이제 대가리가 크고 어깨 좁고 다리 짧고 비율 안 좋은 한남이거든요. 저도 찬우님 옆에서 계속해서 찬우님이 나오는 모든 영상 하나하나마다 계속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찬호님이,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나쁜 새끼들이 그 광각렌즈로 이제 사람을 병신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피해자야. 용찬호님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비율이 나올 수가 있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찬호님의 말을 빌리는 겁니다. 찬호님의 표현을. 인간 새끼가 어떻게 그런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찬호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도 옆에 같이 서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광각렌즈가 심하게 들어간 건지 저를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광각렌즈가 찬호님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딱 키 175입니다. 174, 5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남 평균 키인 제가 찬호님 옆에서, 찬호님도 본인 주장으로는 키가 170이라고 하셨으니까 찬호님이 170에다가 그 계단 신발 신고 오면 저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키가. 저는 맨발로 갈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 같은 평균 한남이 옆에서 걸어 다녔을 때 찬호님의 비율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사람들한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될 테니까 진행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소아과가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찬호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가촉 천민들, 저 같은 불가촉 천민들이나 어떤 고졸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네오잖아요. 그러니까 네오답게 힘들어하는 소아과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같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 찬호님도 오해를 풀고,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본인의 멋진 비율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장도 마련하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세상도 참 힘든데 찬호님도 힘들어가지고 방을 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러 통로로 듣건데. 팩트체크 애매해요. 제가 들어가려고 문의했을 때 다방 매물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층 매물이 뜨더라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방 안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방 안 빼면서 그냥 돈을 쓰는 게 좋죠. 저는 찬호가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많이 쓸수록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 계속 돈을 펑펑 써 제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뭐 OOTD인지 뭔지 이런 것도 잘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왜 이렇게 안 쓰는 거야? 부자 되기 싫은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쓰지? 할트 형님이 한남 셔츠 블랙 입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어깨 넓어 보이는 효과 대박입니다. 이성들한테는 어깨는 타고나야 한다는 소리 듣고 바로 재구매했어요. 너무 만족스럽게 잘 입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졸 상위 1%인 심리수업 때 4년제 대졸 하위 1%인 용찬의 싸움 너무 재밌어. 아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고졸 상위 1%는 아니에요. 고졸 그냥 평균만 돼도 용찬호는 이기죠.
왜냐면은 용찬호가 학벌로 얘기하는 것도 존나 웃겨. 제가 보통 짜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막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나보다 이제 학벌 높은 사람은 어떤 대학교를 나왔든지 간에 다 올려쳐주잖아요. 근데 찬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피 유학을 가가지고 학력 세탁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찬호가 나온 뉴햄프셔 대학교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대학교는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교냐면은 그 약간 울릉도 대학교 오징어 말리기 학과 약간 이런 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교의 존폐를 좀 걱정해야 되는 약간 이런 데 가가지고 오징어 말리기 같은 거 배우고 와가지고 씨발 갑자기 나를 고졸이라고 무시하니까 나는 어이가 없는 거지. 여기 나도 지금 갈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여기 못 갈 것 같습니까? 가려고만 하면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갈 것 같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나를 무시해야 내가 뭔가 받아들이기라도 하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난 얘네가 그것도 웃기다니까. 이 대졸 고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얘네는 항상 여자들을 막 무시하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종속돼야 된다 이딴 소리를 막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인생 최대 업적이 남자로 태어난 애들 2명이어가지고 장민서 용찬호가 인생 최대 업적이 남자인 거야. 그냥 남자.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여자들 엄청나게 무시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이거 진짜로 얘네 억까 거르고 진짜 나 진심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은 내 모든 사업 다 망해도 되고 저 내일 당장 죽어도 되고 지금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됩니다. 그 흑룡대전에 나왔던 이거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 잔나님이 계시잖아요. 얘네들은 잔나님을 엄청 무시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고용해야 돼. 근데 잔나님이 있고 민서가 있고 찬호가 있어. 누구 고용합니까? 저는 무조건 잔나님 고용합니다. 근데 얘네가 얘네 둘을 합쳐, 난 심지어 얘네 둘의 월급을 합친 게 잔나님이랑 똑같다고 쳐. 예를 들어 잔나님한테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300을 주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쳐. 근데 얘네 둘을 내가 300을 주고 고용할 수 있다 그래도 난 그냥 잔나님 한 명을 씁니다. 그냥 진짜 진심으로. 얘네는 300이면 얘네 둘 다 150이잖아. 150인데도 나는 얘네를 데리고 150만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건 스티브 잡스가 와도 불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와도 불가능해. 진짜로. 얘네들한테 이거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뭐 머리가 나쁘고 하면은 노가다라도 시켜야 되는데 얘네는 노가다도 못하고. 남자로서 태어난 이점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 얘네가 무슨 여자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성분이신 잔나님을 지들이 뭐라고 막 불러가지고 회유하고 잔나님 인생을 걱정해주고 무슨 뭐 해외 나가서 살라느니, 지들이 지금 해외 나가서 살아야 되게 생겼어. 근데 찬호는 이제 심지어 전과범이라서 미국 같은 데는 가지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잔나 리포터 굉장히 잘 씀이라고 하셨는데, 잔나님이 애초에 되게 올바른 채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과거에 잠깐 운영하신 채널들의 편집 영상만 봐도 찬호보다 편집 더 잘해요. 잔나님이. 난 찬호 영상 보면 이 새끼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존나 그냥 삐글삐글 화면만 삐글삐글 돌리고 샥샥샥, 이거 똑같은 이 기법을 2018년도부터 질리지도 않고 지금 7, 8년 동안을 계속 물고먹기를 하는데, 잔나님의 영상이 훨씬 더 어떤 가독성이라든지 어떤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승전결이 훨씬 더 확실하고, 찬호는 약간 잔나님한테 편집을 좀 배워야 돼. 그럼 지금보다 조회수가 한 5천 정도는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찬호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게 진짜 뭐냐면요, 찬호는 진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네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떤 가능성을 봤냐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시를 들 때 너무 좋아. 연애 얘기 같은 거를 할 때 찬호와 민서가 동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20, 30대 친구들한테 막 용기를 주잖아요. 야, 돈 없어도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다. 네가 매력적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돈으로 내가 뭐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정도는 비벼볼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근데 찬호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돈은 이제 압도적으로 벌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쓰기가 너무 좋은 거죠. 리서평, 결국엔 남자는 돈이 다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야, 또 용찬호 봐봐 이 새끼야. 용찬호 포르쉐 타고 롤렉스 차고 압구정에 사무실도 있고 강남에 오피스텔 그 비싼 데서 월세 400만원짜리에 살아도 여자 못 만나잖아. 이래도 돈이 다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하던 애도 맞네? 돈이 다가 아니네. 그러니까 희망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찬우도 당장 그 영상을 키고, 여러분 제가 돈이 이렇게 많고 뭐를 다 해봤는데 여자를 못 만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한테 정말 진정성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여태까지 찬우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신의 어떤 그런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찬우보다는 다 잘났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큰 사람은 있을 수 있어. 다리가 짧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어깨가 좁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어. 글의 맥락을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다 갖춘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거를 다 갖춘 사람은 없기 때문에 찬우는 이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가 너무 좋아. 너 고작 키 작은 거 하나 갖다가 그런다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일침을 그런 식으로 놔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아 맞다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모든 꿈과 희망을 다 다시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래도 쿠우님이 희망을 얻으셨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희망을 갖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리섭형 26살 남자고 대학생인데 외국계 대기업 다니는 4살 연상이랑 연애 중이야. 쥐뿔도 없어도 남자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음에 확신과 용기를 줘서 고마워. 일상 속에서 봤던 형 영상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됐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분이 제 영상을 볼 때 이제 찬우라는 예시가 있었으면 저분이 더 깨달음을 빨리 얻었을 텐데 딱 직관적으로 빡 꽂히잖아 머리에. 방금 제가 설명했을 때 직관적으로 빡 꽂히지 않나요? 제가 뭐 여자는 이러이러한 심리가 있고 이러이러한 심리가 있고 남자의 어떤 매력도 보고 어떤 매력도 보기 때문에 돈이 다가 아니고 네가 뭐 돈을 뭐 조금만 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너보다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라 무슨 뭐 열등감 가질 필요다 이런 얘기를 한 것보다 용찬우를 봐. 모든 게 끝나. 야 너 용찬우가 너보다 돈 많고 포르쉐 타고 압구정 사무실 있다 그래가지고 용찬우랑 소개팅하면 너 용찬우한테 뺏길 것 같아? 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24살인 저는 용찬우님 덕분에 돈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 찬우를 네오로 인정해줘야겠다. 연예계 네오로 인정을 해줘야겠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강의 또 결제했습니다. 연구 소장하거나 재구매하리는 계획 없으신가요? 아 예, 지금은 계획이 딱히 없습니다. 일단 재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는 롤렉스 팔았다니까요. 장민서랑 그 박찬호가 하도 롤렉스 거려가지고 롤렉스 팔았습니다. 롤렉스 팔아서 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롤렉스를 팔아서 그 돈으로 탐정업체 고용해가지고 그 롤렉스 판 돈 전부 다 민선의 사업 그거 조사하는데 다 쓴 겁니다. 간혹 가다가 아니 제가 저번날에 이거 레드필 코리아 사업이랑 다 조사하는데 거의 3천만 원 정도 썼다고 했더니 안 믿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제가 흑자님 룰을 똑같이 걸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총 탐정업체에다가 제가 2,890만 원 썼습니다. 그 정도 써서 조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써가지고 더 조질 생각입니다. 민서가 항복하고 투항하고 사과하고 이지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2,890만 원을 쓴 게 거짓말 같다 과장 같다 하면은 500만 원만 들고 오세요. 500만 원만 들고 저랑 내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롤렉스를 팔고 롤렉스 판 돈에서 부족해가지고 제가 제 돈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더 썼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민서는 어지간한 미친놈을 건드린 거예요. 세상이 존나 만만해 보였겠지. 내가 너 조지려면은 진짜 얼마든 아깝지 않아. 탐정업체가 그렇게 비싸요? 아 근데 이게 자꾸 뺑뺑뺑뺑 돌아가다 보니까 그 민서도 조져야 되고 민서 동생도 있죠. 그리고 민선의 아빠도 있고 그리고 민선의 엄마도 있고 그리고 민선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 번씩 봐야 돼가지고 돈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조사할 게 있어요? 아니 걔가 뭐 아니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리선은 여자가 정말 예쁘다면 남친이 있어도 들이대는 남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남자가 있어도 들이대는 게 그냥 디폴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최소한이 갖춰진 겁니다. 내 여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번호를 따인다 남자들이 들이댄다 해가지고 내 여자를 집에만 있게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레드필 찐따들이죠. 용찬우 마인드고. 근데 저는 뭐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과거에 이제 20대 때 어떤 호프집에 친구들이랑 갔는데 그 여자 알바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근데 여자 알바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다 먹고 나오면서 번호를 물어봤어요. 거기 카운터에 이제 그 어떤 남자 사장님처럼 보이는 분이랑 그 여자 알바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근데 혹시 저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만 빵 터지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했는데 옆이 남편이라는 거야. 저 결혼했어요. 여기 저희 남편이에요. 했는데 그 레드필 찐따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화를 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장님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 우리 와이프가 아직도 이 정도로 현역이구나.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이 뭐 나를 만나러 데이트 나오다가 오늘 번호 따였대. 그러면 아우 역시 내 여친이지 하면서 난 기분이 좋거든요. 무슨 누가 남자가 와가지고 찝적댔다 번호를 물어봤다 카톡을 자꾸 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기분 좋아요. 막 DM으로 남자들이 들이댄다 하면은 아우 내 여친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난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도 제가 아 죄송합니다 너무 아내분이 너무 예쁘고 어려 보이시고 해가지고 저는 유부녀인지 진짜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웃으면서 아유 괜찮다고 하고 정말 둘 다 쿨하게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뭐 긁힐 일도 아니고 내가 예쁜 여자를 만나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소병 8월달에 토익학원에서 만난 여자애가 저 생일 때 생일 축하한다고 왔는데 그 여자애가 내일 생일인데 연락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톤으로 보내세요. 본인이 받은 거랑 뭐 더 오버할 필요도 없고 그 여자애가 본인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어떤 이모티콘 같은 거 하나 넣어서 보냈으면 본인도 그런 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걔가 이제 뭐 고마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근데 요즘 뭐하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어나가면 되죠. 그러다가 걔가 뭐 요즘 뭐하고 산다 하면서 스몰 토크 조금 하다가 뭐 간만에 그러면은 밥이나 먹을까? 하면서 이어나가면 되죠.